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저성장이라고 하고 지수는 오르기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중소형 개별주들이 그동안 상승하면서 탄력을 줬는데요. 예, 잔치도 잠깐이고 기관들의 이 매물 폭탄으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주가가 급락했죠.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타납니다만 향후 코스닥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슈 진단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정근의 우리투자증권 스몰캡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시는 형국가 아니겠어요? 네. 게다가 기관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수 급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판단해 주십시오. 네, 지난 한 3주 전에도 장중에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개인들이 느끼시기에 큰 폭의 하락.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투자 심리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 상승한 부분과 그 기업이 발표하는 실적에 대한 괴리율이 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 매물 또는 글로벌 증시의 조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 악화 이런 것들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소형주가 최근에 단기에 많이 좀 오르기도 했었고요. 특히 종목별로는 큰 폭의 실적 성장보다 주가 흐름이 더 빨리 오른 종목들도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괴리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이번 그 관리 종목이라든가 연결회계로 발표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이번 11월 15일까지 발표한 코스닥 기업들을 보면 누적으로 한 25%가 적자 상태입니다. 그만큼 물론 우량 기업이 아닌 한계 기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인데 너무나도 무차별적으로 주가들이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자정 상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으로는 최근 지난 주말 3일 동안 기관에서 순매도로 한 1,8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사실 이만한 금액이면은 개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것들을 물량들을 소화하기 힘든 물량이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데요. 다만 SM의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기관들이 매도를 했다. 그것 때문에 기관들은 그럼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줄 모르고 샀단 말이냐. 일종의 이제 차익을 좀 실현하려는 빌미가 되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밀려 내려와서 480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약세 흐름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인가, 향후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네.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기스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그 뒷받침으로 주가가 많이 부양됐던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지금 실망 매물로 나옴으로써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조정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근저에는 코스피 시장과 글로벌 경제들 같이 봐야 합니다. 코스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특히 다우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재정 절벽이다,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의 신호가 좀 늦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점 3,000포인트 대비 한 5% 정도씩 조정을 받은 상태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조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의 키 맞추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냐 이건 좀 힘들다라고 보고요. 기술적 반등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다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매크로 변수와 연동한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어떠한 모멘텀과 전방 산업의 성장이 있는지를 보시고 냉철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기적으로는 소강 상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12월 초 정도 되어야 반등이 좀 시도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대형주의 이익 모멘텀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또 높기 때문에 코스닥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이 상승한 그 이유가 코스피 시장의 대안 투자로서의 상승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 특히 성장하는 기업 쪽으로 많이 매기가 몰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코스피하고의 그 흐름을 같이만 가는 정도의 그 호흡을 맞춰도 괜찮죠. 그렇지만 뭐 워낙 사실 소외돼 있다가 또 올랐다가 또 밀리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12월 초쯤에 반등 시도고요. 중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또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예측을 하셨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이 엔터주의 급락이 사실 시장 하락의 어떤 단초가 됐거든요. 대선 관련주 같은 건 뭐 이미 꺾인 지 오래고요. 네. 소위 바카라라고 불리는 별로 점잖지 않은 그 이름이 붙은 이런 뭐 엔터나 게임주, 바이오주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에 큰 영향 미치겠죠. 뭐 일단 시장에서는 SM에 대한 얘기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실적이 굉장히 꼬꾸라져서 그에 따라서 기관 매도가 촉발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SM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번 시장 상승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성장주들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주라든가 바이오주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프로치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기업들에 대한 어프로치가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로 나왔는데 그럼 언제 이게 또 올라갈 거냐? 사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급락한 이런 기업들은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한 반등이 크게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실적이 뭐 4분기부터는 잘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한번 실수적인 측면으로 매도세들을 보여주었던 기관들이 뭐 이것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다고 예상을 했지만 쇼크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뭐 단순히 지난주에 그 코스닥의 하락 이전에도 이제 그 코스닥의 소형주에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된다는 시각은 꽤 됐어요. 한두 달 네. 됐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대형주로 시각을 돌려야 되는가 아니면 중소형주에 대한 여전히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대형주가 답이 될 수 있느냐, 요걸 또 곰곰이 한번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중소형 투자는 대형주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대형주가 주가 상승률이 예. 좋고 또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 사실 중소형주 보기 힘들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마땅히 되지 않고 매크로 변수라든가 환율 하락이라든가 수출 대형주들의 주가 모멘텀들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기대로 하는 중소형주의 매기가 몰렸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들이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조금 갈 곳을 잃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대형주를 언제쯤 사야 될까? 뭐 물론 저는 중소형 담당입니다만 글로벌 매크로 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보일 때 사실 지표가 개선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반될 때 이럴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시점이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많이 내렸습니다만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기 회복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때 니치 마켓에서 성장하는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진 그런 중소형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볼 때 중기적으로는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은 모멘텀이다. 유럽 문제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네. 숲보다는 아직까지는 좋은 나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좋은 나무를 찾는 가장 큰 핵심은 전방 산업이 얼마나 우량하냐. 그리고 그 기업의 이익의 성장세가 얼마나 뛰어나냐. 요것들을 보고 아직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굴곡은 있습니다만 저점 찾기 노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죠. 중소형주가 안 된다면 그럼 대형주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갈 길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코스닥 시장 긴급 점검 진단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코스닥 대응 전략 정리 좀 해주고 가시죠.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차트인데요. 한 15년 이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상대 수익률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통 한 4번 정도의 중소형 장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IMF 쇼크 이후에 상승, 그 다음에 IT 버블 이후에 상승, 리먼 사태 다음 상승, 이렇게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가 강했던 점은 쇼크 이후에 올라왔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네. 지금 현재 절대적인 수준이 낮은 레벨의 중소형들이 조금은 장기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길게 보면 2007년도부터 5년 동안 계속해서 대형주 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소형주들도
길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바닥권에서 탈피한 상승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대안이 중소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들도 간과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급 점검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 현황과 투자 전략 세웠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스몰캡팀 정근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